먼저 클로드 AI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게임을 한국말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을 만들려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초등학교 5학년 약수 배수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친절하게 프롬프트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물론 챗GPT가 만들어준 프롬프트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검토하시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하여 클로드 AI에게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그대로 입력을 했더니 클로드 AI에서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게임 속에는 사실 이렇게 복잡한 코딩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코딩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AI가 만들어준 코딩으로 게임을 만들어 냈습니다. 클로드 AI가 만들어준 게임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상급으로 선택하고 제한 시간은 40초로 줄여보겠습니다. 생명 개수는 3개로 줄여보겠습니다. 게임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니 5의 배수를 선택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클릭했더니 정답이라고 뜨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오답을 누르면 오답이라는 것도 뜨고 정답을 누르면 정답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콤보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목숨은 아까 제가 한 개 틀려서 목숨이 하나 깎였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끝이 나면 게임이 종료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점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정답 개수와 오답 개수, 정답률까지 이렇게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어떤 것이 정답이었고 어떤 것이 오답이었는지까지 이렇게 같이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클로드 AI를 활용하여 만드신 게임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예전에 만든 게임인데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게임은 이미 제가 공유를 해서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게임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게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개수 및 링크 복사를 클릭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티팩트가 게시되었다는 안내 문구를 볼 수 있고요. 이 링크를 복사하시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게임을 다른 웹사이트에서 공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캔바 AI로 게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캔바 홈 화면에서 중앙 상단에 캔바 AI를 클릭합니다. 캔바 AI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AI 코딩으로 게임 만드는 방법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시면 코딩을 만들어 드릴게요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아이디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만든 게임을 보며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을 가르치고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캔바 AI에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버전 1이 만들어졌습니다. 버전 1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버전 1은
1단계에서 약수를 찾고 2단계에서 공약수를 찾고 3단계에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아서 캔바 AI에게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버전 2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버전 2는 문제가 세 문제가 있고 한 문제 내에서 단계별로 약수, 두 번째 수의 약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힌트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캔바 AI에서 버전 3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버전 3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버전 3에서는 힌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11을 만드는 곱셈식들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곱셈식이 제시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을 만드는 곱셈식들을 보여달라고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전 4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게임 이미지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캐릭터 추가와 색감 변화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 후에 문구와 디자인에 대한 수정 요청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버전 6을 만들었습니다. 버전 6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까와 조금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12의 약수를 모두 찾아보세요 밑에 이런 식으로 보기가 있어야 하는데 디자인 수정을 요청했더니 보기까지 같이 삭제해버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살려달라는 요청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제 수정 요청이 잘 받아들여졌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여전히 보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기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버전 8을 확인해보니 여전히 12의 약수에 대한 보기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보기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버전 9를 확인해보니 드디어 보기가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캐릭터, 내가 원하는 힌트, 내가 원하는 보기를 만들어내는 코딩을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브 코딩은 선생님들께서 직접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말을 AI에게 자연어로 얘기를 하면 AI가 코딩을 해주는 겁니다. 바이브 코딩을 할 때는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말을 자세하게 적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초보자에게는 그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가 지금 하듯이 편하게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바를 적고 그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수정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게임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디자인의 사용을 클릭합니다. 웹사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새롭게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측 상단의 웹사이트 게시를 클릭합니다. URL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수정을 원치 않아서 그대로 게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자인 준비 중이라고 뜨게 되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게임이 웹사이트에 게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상에서 선생님께서 만드신 게임이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게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의 약수 1, 2, 3, 4, 6, 11을 찾으면 확인하기를 했을 때 정답입니다 라고 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두 번째 수의 약수인 18의 약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만약 잘 모르겠다면 힌트 보기를 클릭해서 곱셈식을 확인하고 1, 18, 2, 9, 3, 6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정답이라고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공약수를 모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2, 3, 6이라고 클릭을 하고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정답입니다 라고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이기 때문에 6이라고 한번 입력하고 확인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고 뜨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